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미스코입니다. 엄청 오랜만이죠? 오늘은 좀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 윈미니까 제가 3월 동안에 잘 썼던 제품들 보여드리면서 메이크업 해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하니까 스킨케어부터 시작해볼게요. 스킨케어 하기 전에 오늘 렌즈 정보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마이피픈의 비브 컬러감이 기억이 안 난다. 스킨케어 시작은 한결같이 코스RX 펩타이드 세럼 써줄게요.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두고 쓰던 게 이렇게 다 쓴 상태여서 새로운 걸 가져왔어요. 이 펩타이드 세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품을 쓰다가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게 요게 가진 이 매끈하게 수분 채워지는 느낌이 정말 좋거든요. 화장 전에 써도 좋고 그냥 자기 전 스킨케어 할 때 첫 단계로 써도 너무너무 좋아서 돌고 돌아 그냥 계속 펩타이드 세럼으로 돌아와요. 원래는 패드로 닦아내듯이 첫 단계 해주는 걸 정말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펌핑해서 세럼을 바로 첫 단계로 사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너무 편해서 패드나 화장솜 쓰는 걸로는 다시 잘 못 돌아가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패드를 꼭 써야지만 각질 정리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필링 제품들이 되게 잘 나와서 굳이 그런 각질 패드를 쓰지 않아도 각질 케어가 충분히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그냥 스킨이랑 세럼 단계를 한 번에 퉁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 사용해서 수분 세럼처럼도 써줍니다. 이건 뭐 제가 많이 소개를 했던 제품이라서 다들 잘 아시죠? 제가 처음에 코스RX 펩타이드 세럼 관심 가졌을 때는 이런 제형의 묽은 세럼이 잘 없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제품들도 사용해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이 적당하게 수분감 채워주면서 보습감이 느껴지는데 피부 위에 겉도는 느낌 없이 싹 흡수되는 이 느낌이 이게 제일 좋긴 해요. 최근에 또 쓰고 있는 세럼이 프리메라에서 새로 나온 PDRN 토닝 글로우 세럼이에요. 프리메라 비타티놀 세럼 되게 좋잖아요. 그 라인으로 PDRN 제품이 나왔고 저는 비타티놀도 물론 좋기는 했지만 이 PDRN이 조금 더 편하게 막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써도 부담이 없고 지금 이렇게 좀 매끈하게 발리는 거 보이시죠? 건성이 발라도 속건조 없이 되게 매끈하게 잘 잡아주는 제형이어서 이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게 PDRN이랑 나이아신아마이드가 같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좀 피부 안색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겔 마스크도 같이 구매해서 너무 잘 쓰고 있고요. 이렇게 세럼 발라주면 피부에 이 결광 보이시죠? 찰지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부담스러운 정도의 보습감은 아니고 오일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절기기는 하지만 아직 날씨가 안 풀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볍게 돌아가기엔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지금 시기에 써도 부담스럽진 않으면서도 또 보습감은 잘 챙겨주는 그런 느낌이어서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코스RX 더 세라마이드 스킨베리어 모이스처라이저 쓸게요. 지금 이미 앞 단계에서 피부가 아주 찰지게 다져져서 크림은 진짜 조금만 보습이 날아가지는 않을 정도로만 발라줄게요.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좁쌀도 많이 좋아졌는데 좁쌀 있는 분들은 보통 건성 피부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 좁쌀이 올라온다고 해서 자꾸 가볍게 바르려고 하시면은 좁쌀이 더 심해져요. 수분이랑 보습 그리고 유수분 다 잘 챙겨주셔야 되고 이 챙겨준 영양들이 날아가지 않게 꼭 크림으로 닫아줘야 저는 확실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좁쌀 있는 분들은 너무 가볍게 스킨케어 하지 마시고 꼭 다 잘 챙겨주는 걸 추천드려요. 이마 쪽도 엄청 좋아지지 않았어요? 겟레디 윈미 할 때 스킨케어 안 하고 지나가서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간간히 계셨거든요. 또 제가 괜찮은 스킨케어 제품 있으면 이렇게 겟레디 윈미에서 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진짜 좋아요. 어뮤즈에서 바나나 립오일이 나왔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 제품 구매하고 바나나랑 좀 컬러 있는 것들만 썼는데 얘는 마누카 꿀이거든요. 투명한 바나나 컬러보다 조금 더 꿀에 가까운 완전 노란빛의 오일이에요. 근데 일단 냄새가 바나나 젤리 향 있죠? 그런 향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립 오일인데 끈적이지 않으면서 보습을 너무 잘해줘요. 이게 컬러에서 오는 느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바나나보다 저는 이 마누카 꿀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꽤 많이 썼어요. 이렇게. 진짜 끈적임도 없고 엄청 매끈하고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냄새가
냄새가 너무 기분이 좋아. 지금 스킨케어는 아주 찰지게 다 잘 먹었고요. 베이스는 이제 곧 신상으로 나올 제품을 써볼까 고민했는데 이것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이 리뉴얼이 됐잖아요. 저도 이전에 더블웨어를 너무 잘 썼던 사람으로 어떻게 리뉴얼이 됐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구매해봤어요. 근데 저는 써본 결과 기존의 더블웨어 유저였다면 이번 리뉴얼이 너무 아쉬웠을 것 같고 더블웨어 자체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고 너무 건조하고 텁텁했던 분들은 확실히 이번 리뉴얼이 훨씬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제가 그 이유를 쓰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너무 웃긴 건 저한테는 호예요. 왜냐하면 제가 더블웨어를 너무 좋아했지만 최근에 쓰지 않았던 이유가 너무 두꺼워서였거든요. 근데 엄청 얇아졌어요. 제가 쓰고 있는 컬러는 웜 바닐라입니다. 그래서 기존 더블웨어를 좋아하시는 지성분들은 물론 아주 매트하게 유분이 올라오지 않는 제형감 때문에도 좋아하셨겠지만 그 특유의 살짝 띡한 제형 때문에 모공 커버가 진짜 잘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엄청 얇게 피부에 짝짝 붙으면서 발리죠? 저 같은 피부는 사실 충분히 만족스러운 제형이기는 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비존에도 이렇게 모공 커버 되면서 잘 발렸거든요. 그래도 기존 제품처럼 살짝 픽싱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기존보다는 아니긴 한데 그래서 좀 바로바로 이렇게 두들겨주는 게 좋고 진짜 텁텁하지 않게 엄청 예쁘게 제 피부처럼 발렸죠. 정말 얇아졌어요. 발랐을 때 이렇게 살짝 피부 자체 본연의 광처럼 발리는 정도의 매트함이에요. 기존처럼 엄청 매트하진 않다. 근데 저는 이런 베이스 제품의 호불호는 뭐 지성, 건성 요것도 있지만 피부 두께의 차이에서도 정말 크게 온다고 생각하는데 피부 두께가 두꺼우면 어쩔 수 없이 얇은 걸로는 충분히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모공이 좀 깊고 피부가 두꺼운 지성분들은 살짝은 점도 있는 띡한 제형을 써줘야 되는데 그게 더블웨어가 정말 잘했었어요. 기존 더블웨어. 근데 그거를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얇게 리뉴얼을 해서 요즘 베이스 트렌드에는 훨씬 잘 맞아졌고 트렌디해졌으나 기존 유저한테는 좀 아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처럼 기존 제형이 너무 두껍게 느껴지고 답답하게 느껴져서 사용을 멀리했던 사람한테는 이번 제품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충분히 좋은 파데예요. 너무 괜찮아. 그리고 지속력도 제가 이거 바르고 춤추고 운동해봤거든요? 충분히 괜찮더라고요. 기존 더블웨어의 지속력을 못 따라오면 어떨까 했는데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다만 제가 하나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건 이게 바르면은 피부에 밀착되고 픽싱되면서 제형 자체가 윤작이나 그런 베이스 바르면 살짝 그 딱풀같이 짭짭 붙는 느낌 뭔지 아세요? 얘가 마무리감이 살짝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피부가 답답하게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뭔가 피부에 먼지 묻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오묘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 지속력이랑 사용감 다 너무 좋았지만 파우더를 쓰지 않고는 요 특유의 짭짭 붙는 느낌 때문에 살짝 아쉽다. 근데 이게 더블웨어 제형의 특징이긴 했어요. 나 이 더블웨어로 지금 몇 번째 얘기하는 걸까? 원래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데 사실 제품 소개도 너무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영상이 몇 분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존 유저분들은 이제 뭘 쓰셔야 될까요? 만약에 투페이스드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았다면 저는 투페이스드 파운데이션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철수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뭘 추천드려야 되나? 그나마 헤라? 근데 그거랑은 또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원바닐라 컬러 자체가 제 피부 위에서 막 톤업되는 느낌은 아니고 정말 자연스럽게 제 몸 피부까지 연결되는 정말 내추럴한 그런 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바를 때는 스패츌러로 발랐는데 스패츌러로 바르는 것보다 이런 브러쉬로 바르는 게 더 밀착 잘 되고 모공이 잘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건 뭐 개인차가 있겠지만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파우더도 최근에 또 새로 나온 제품이 있어요.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 요 쿨핑크 컬러 추가된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쿨핑크랑 클리어 컬러가 추가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약간 스킨 베이지 컬러감들 말고 조금 더 가볍게 기름종이 파우더처럼 쓰고 싶은 분들은 클리어 선택해주시면 되고 저는 둘 중에 요 쿨핑크가 살짝 이 노란기도 중화를 시켜주면서 좀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라서 요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컬러가 새로 나오면서 퍼프가 리뉴얼 됐는데 이 리뉴얼된 퍼프가 황골 탈퇴 수준이에요. 제가 기존 걸 찾았는데 기존 거에도 이 퍼프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바꿔놨어요. 제가 이 퍼프가 되게 괜찮아서 이 퍼프를 조금 더 추가 구매해뒀거든요. 기존에는 보통의 그런 파우더에 들어가는 되게 스펀지 같은 후루킹 퍼프였다면 이런 도톰한 극세사모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극세사모이다 보니까 피부에 닿는 느낌이 엄청 부드럽고 기존 퍼프보다 이 두께감도 더 통통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를 때 훨씬 더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아요. 그리고 이 극세사모가 좋은 게 기존 퍼프보다 이 퍼프의 떡짐이 훨씬 덜해요. 물론 피부에 유분이 많고 엄청 촉촉한 베이스를 쓴 경우에는 그 베이스가 여기에 묻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기존의 퍼프보다 이 퍼프가 훨씬 뭉침이 덜해요. 이렇게 파우더를 묻히고 발린 단면만 봐도 엄청 고르게 묻어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뚜껑에 고르게 뭐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둥글둥글 해준 다음에 발라줍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한번 발라볼게요. 이렇게 바르면 보이세요? 살짝 쿨 핑크 컬러감으로 이렇게 화사해진 거. 그러면서 유분이 싹 잡혔죠. 이 쿨 핑크 컬러감이 저한테는 정말 연한 핑크 블러셔로 앞볼을 밝혔을 때 느낌처럼 이렇게 화사해져요. 남은 양으로 코랑 이런 데 지나가줘도 충분히 파우더가 잘 발리거든요. 이 안에 잘 머금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 옆부분 바를 때는 세로 묻혀서 바르지 마시고 이런 데는 너무 많이 바르면 갈라지고 나중에 낄 수 있단 말이에요. 남은 양으로만 마지막에 이렇게 톡톡 눌러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기에 웅키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가 아주 깔끔해졌죠? 그리고 이마에는 저는 세로 묻혀서 이마는 좀 굽는 걸 좋아해요. 광 없었으면 하는 부분들 이렇게 눌러주면 끝! 핑크 컬러가 너무 과한 핑크도 아니고 좀 이렇게 투명해 보이게 톤업되면서 발려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어바웃톤 블러 파우더 팩트야 이렇게 모공 블러 잘해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유분도 잘 잡아주고 근데 이 퍼프 바뀐 게 좀 신의 한 수여서 기존 퍼프 쓰시던 분들은 퍼프만도 따로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이 퍼프 새로 구매해서 기존 쓰던 거에 갈아 끼워 넣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 퍼프로 다른 블러셔나 이런 것들 발라주셔도 진짜 괜찮아요. 아니, 제가 원래 쓰던 브러쉬들을 쓰려고 했는데 다 집에 가져갔어요. 계속 집에서 화장하면서 있어가지고 잘 쓰는 브러쉬들을 다 가져가 버렸나 봐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거 최근에 선물 받은 건데 태그 브러쉬예요. 태그 브러쉬들 이용해서 메이크업 한번 해볼게요. 오늘 처음 쓰는 거라서 아주 깔끔합니다. 다른 브러쉬보다 이 브러쉬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비건 앵글드 쉐딩 브러쉬예요. 이렇게 납작 눌린 사선 곡선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쉐딩은 계속해서 투쿨포스쿨 베일드 컨투어 헤이즐 컬러를 너무너무 잘 쓰고 있었어요. 이게 돔 형태인데 돔이 약간 반돔 형태로 안쪽이 살짝 파여 있거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베이크드로 삼색이나 2구로 나올 수는 없나? 예전에 베이크드 섀도우들 그렇게 좀 갈라져서 많이 나왔었는데 저 진짜 궁금한데 옛날에 바닐라코 로만 홀리데이라는 섀도우 써보신 분들 계시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컬러를 나눠서도 구울 수 있으니까 이 베이크드 반죽 두 컬러로 해서 하면 나중에 너무 갈라져서 깨지는 사태가 좀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그렇게 할 수 없나? 이거의 아쉬움은 딱 한 컬러밖에 없다는 게 저는 좀 아쉽거든요. 컬러 두 개로 좀 입체적으로 조각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컬러가 하나라는 게 저는 살짝 아쉬워요. 그리고 이 브러쉬는 뭔가 흐드란 맛은 없는데 딱 이렇게 포인트로 쉐딩 싹 음영 주기에는 아주 괜찮아요. 근데 흐드흐드하게 한 듯 안 한 듯 쉐딩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확실하게 조각을 내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 이 가격대에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굿! 그리고 진짜 살짝만 끊어줄게요. 그리고 컨투어 브러쉬 이용해서 턱 쉐딩 해줄게요. 컨투어 브러쉬는 저는 조금 더 크게 팍팍하는 게 좋아서 이거는 조금 크기가 작다. 제 취향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그동안 뭐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쉬는 동안에 그냥 막 쉬었던 건 아니고 좀 앞으로 채널 방향이랑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제가 생각을 정리한 게 있기는 한데 그걸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조심스럽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라기보단 제 생각대로 채널을 운영을 하고 나중에 사실 이랬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제가 생각한 대로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오랫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한 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뷰티 크리에이터를 10년 정도 했잖아요. 이 10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 고여갔던 것 같아요. 아니 고였지. 고인물이 맞아요, 이제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잘 고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고요. 제가 생각한 대로 좀 열심히 해보고 나중에 한 6월쯤에 또 겟레디에서 수다로 살짝 풀어볼게요. 눈썹은 에뛰드 컨투르 슬라이드 브로우 5호 라이트 토프. 그리고 또 제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뭘 만들고 있었어요. 한 번씩 소식 전해드리기로 했는데 영상으로는 이 소식을 처음 전해드리지만 지난번 마켓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지만 구매하시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상의 개념도 있지만 요즘에 워낙에 신상들이 많이 나오고 또 출시될 때마다 이것저것 막 고민하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화장품을 그 어떤 고민이나 생각 없이 재밌게 쓰는 경험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았어요. 솔직히 저는 이 화장품을 좋아하는 게 예쁜 게 좋아서거든요. 예쁜 거 쓰고 싶고 그걸 썼을 때 뭔가 하나씩 달라지는 게 재밌고 그래서 순수하게 뭐 브랜드 없이 가격 고민 없이 그리고 내가 뭘 골라야 되는지 고민 없이 그냥 재밌게 편하게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증정품 보상 외에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드리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기한 내에 맞춰서 드리려면은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았고 안전하게 제조하고 포장까지 하려면은 지금 다 빠르게 다 픽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쉬는 동안에 그냥 쉰 게 아니라 사실 그런 일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최종 단계에 와 있고요. 제조가 들어가면 아마 6월 초중순쯤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소식을 한 번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밌게 쓰실 수 있게 뭐 색조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냥 여러분들 누가 받아도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결정을 해서 이 결정된 거는 제가 최종 다 픽스 되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섀도우는 제가 최근에 제일 잘 썼던 섀도우 팔레트를 쓸 건데 홀리카 새로 나온 시나몬 롤이에요. 이 시나몬 롤 나오기 전에 유즈 시트러스티? 이게 같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정말 솔직히 아래쪽 세 컬러만 아니야, 이 컬러도 아니야. 아래쪽 두 컬러만 저한테 티가 나서 쓸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컬러를 써도 티가 나기는 했는데 이게 컬러가 티가 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너무 뿌옇게 올라와서 이 유즈 시트러스티는 봄웜 라이트인데 피부톤이 많이 밝은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음영 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 홀리카 팔레트가 가끔 좀 복불복으로다가 컬러가 안 쌓이는 팔레트들이 있어요. 홀리카 특유의 살짝 그 뿌연 느낌 때문이거든요. 제형 자체도 많이 뽀송해서 그 위에 팍팍 쌓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시나몬 롤 컬러는 음영이 잘 쌓여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약간 이걸 보면은 제가 홀리카의 무늬 팔레트를 좋아했는데 그 무늬랑 그때 나왔던 브라운 팔레트도 있는데 좀 그때 생각이 나는 컬러 구성?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쓸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컬러는 이 컬러로 시작해보죠. 이 태그 브러쉬가 약간 가루날림 유발형 모예요. 저는 이렇게 발색을 살짝 긁어주는 모를 발색이 잘 돼서 좋아하긴 하는데 그만큼 잘 긁어줘서 가루가 잘 날리거든요. 다른 브러쉬보다 이 태그 브러쉬가 가루가 좀 많이 날릴 거예요. 제품 쓸 때 지금 보이시죠? 다른 브러쉬보다 가루가 많이 날려요. 대신에 발색은 잘 된다. 이렇게 베이스 발라줬고요. 저는 이 컬러 바로 들어갈게요. 이걸로 콕콕콕 눌러서 음영을 자연스럽게 쌓아줄게요. 그쵸? 음영 잘 들어가죠? 잘 쌓여요. 저 홀리카 좀 음영 잘 안 쌓인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 팔레트 음영 충분히 잘 쌓이니까 한번 써보세요. 이게 브라운 팔레트인데 핑크 브라운 느낌도 있고 너무 노랗거나 붉은 느낌이 아니라서 되게 예뻐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브라운이어도 멀멀하게 은은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딥한 컬러들도 있어서 이렇게 좀 팍팍 음영 넣기가 편합니다. 그래,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투쿨포스쿨 트임 라이너 11호 텐더 컬러인데요. 새로 나온 컬러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살짝 붉은기 있는 브라운 음영 컬러거든요. 근데 얘가 애교살 음영 넣으면 저는 원래 살짝 애교살 그림자 쉐딩 컬러감으로 그려주고 블러셔 컬러랑 이어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이 애교살 그림자도 완전 그림자 색인 것보다 살짝 은은하게 붉은기 들어갔을 때 저한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 텐더 컬러가 제가 원하던 그런 색감인 거예요. 엄청 자연스럽고 색 예쁘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삼각존이랑 눈 아래쪽 살짝 당겨가지고 앞쪽부터 속눈썹 라인 따라서 음영 넣어줬을 때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눈 밑을 터주는 색감이에요. 이 컬러 자체가 힘줘서 빡 그려도 엄청 진해지지 않는 컬러감이라서 똥손분들이 쓰시기에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살짝 마음에 안 들게 됐다. 컨실러 펜슬로 커버하면서 살짝 교정해주면 깔끔해요. 진짜 텐더 컬러 너무 자연스럽죠? 이거 강추. 너무 추천해요. 요즘 진짜 잘 써요. 텐더로 언더 음영 살짝 넣어줬어요. 투쿨 트임 라이너 또이씨 쓸게요. 최근에 삐아에서도 누드 라이너 이런 게 나와서 써봤는데 걔는 또 너무 얇아서 오히려 잘 안 발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투쿨포스쿨 트임 라이너가 저한테는 이 굵기를 파이라고 하거든요. 이 파이 수가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사용감도 눈 밑 자극이 좀 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어서 이것만 한 게 없어요. 특히 이 애교살 볼륨 넣어주는 거는 저는 아이씨만 한 게 없어서 너무 많이 써서 또이씨라고 부르거든요. 여전히 너무 잘 쓰고 있어요. 뭐 다른 애교살 컬러 뭘 발라도 결국에는 또이씨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베이스로 발랐잖아요. 베이스 발랐던 거랑 요 밝은 컬러랑 섞을게요. 그리고 요 위에 섀도우를 한번 발라줘야 고정이 잘 되거든요. 두 가지만 애교살에 해줘요. 이렇게 해서 애교살 좀 살려줬고요. 여기에 쉬머 컬러가 하나 있어요. 이 쉬머 컬러로 애교살 해줘도 되는데 저는 이 쉬머를 눈두덩이에 발라서 살짝 고급스럽게 질감을 넣어줄게요. 이 컬러가 또 색감이 아주 고급스럽고 적당히 쿠퍼빛으로 음영 들어가면서 블렌딩이 돼서 만약에 내가 섀도우를 하다가 좀 삑사리가 났다, 음영 영역이나 블렌딩을 제대로 못했다, 그냥 이 쉬머로 다 뭉개면서 펼쳐주시면 어렵지 않게 눈두덩이 블렌딩 할 수 있어요. 그냥 눈두덩이 블렌딩 망했을 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컬러다. 제가 이런 컬러를 참 좋아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삐아 누드 슬림 라이너 있잖아요. 전 컬러를 다 사봤는데 애교살이나 언더 음영 넣는 컬러는 너무 얇다 보니까 좀 눈가에 자극되는 느낌이어서 손이 잘 안 갔고 대신에 얘는 누 모카 컬러예요. 라인 컬러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라인을 그냥 정말 얇게 빼고 싶은 분들은 너무 섬세하게 그리기 좋은 라이너예요. 진짜 얇거든요? 두꺼운 것보다 얇게 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기에 너무 괜찮은 라이너였어요. 그리고 컬러도 제가 딱 좋아하는 너무 진하지 않은 예쁜 모카 브라운 색이. 컬러 예쁘죠? 그리고 이 컬러 섞어서 살짝 블렌딩 해줄게요. 근데 뭔가 언더에 바른 아까 이 텐더 음영 컬러가 조금 연한 느낌이 있어서 이걸로 조금만 진하게 연장해줄게요. 이 끝부분만. 짠! 양쪽 섀도우는 이렇게 했고요. 제가 요즘에는 이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퓨어에 좀 빠져서 퓨어를 엄청 열심히 붙이고 다녀요. 다만 이 퓨어는 저한테는 티가 많이 안 나는 느낌이라 좀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붙이고 저는 무조건 마스카라를 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만들어주는데 눈이 진짜 편해서 다른 노글루보다 좀 편하게 붙이기 좋아요. 그래서 완전 완꾸긴 해. 보통 사람으로 치면. 완전 화려한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운 데일리 메이크업 할 때 잘 쓰고 있어요. 무조건 저는 뷰러를 한번 달궈서 따뜻하게 해준 다음에 속눈썹을 무조건 찝고요. 무쌍분들 중에서 노글루 붙이면 좀 눈이 작아 보인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무쌍은 점막이 잘 안 보이잖아요. 유쌍인 분들보다 점막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근데 노글루는 어쩔 수 없이 속눈썹 아래쪽에 점막 가까운 데에 붙여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계속 붙여도 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고 처질 거예요. 특히 대가 무거울수록 잘 처질 텐데 이 퓨어는 그나마 이런 노글루 중에서 대가 엄청 얇은 타입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눈이 좀 덜 불편하게 붙이기 좋은 타입입니다. 근데 이 퓨어는 점막이 잘 보이는 분들한테는 예쁘게 싹 이어지듯 붙이지 않으면 대 라인이 너무 잘 보여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무쌍은 어차피 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막 잘 안 보이는 분들이라면 이 퓨어 괜찮을 거예요. 특히 눈 앞머리가 엄청 많이 말려 들어갈 텐데 저도 솔직히 눈 앞머리 쪽에 이렇게 안쪽 점막에 가깝게 붙이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계속 눈 앞머리 쪽에서 이물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눈 앞머리는 빼고 붙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예 위에 묻어있는 풀을 떼고 윗단에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11, 10, 9, 9 붙였어요. 그리고 또 잘 쓴 게 에뛰드 컬픽스 스키니 마스카라 1호 블랙이에요. 이 마스카라를 제가 광고 제안을 받았었는데 광고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요즘에는 제가 마스카라를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노글루 속눈썹이나 그냥 뭐 속눈썹을 붙이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만 단독으로 바르는 일이 잘 없어서 광고를 거절했는데 이런 식으로 속눈썹 붙이고 가닥가닥 모아주듯이 바를 때도 되게 잘 발려요. 조금 더 볼륨감 있게 바르고 싶을 때는 이 스키니보다는 컬픽스 라인의 가닥 볼륨이 더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한 올 한 올 예쁘게 가닥 만들 때는 이거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붙였을 때보다 훨씬 화려해졌죠? 이렇게 조금 볼륨감을 쌓아서 화려함을 조절할 수가 있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언더에 바르기에도 아주 스키니해서 편해요. 눈 중앙 위주로 뒤쪽은 터줬으니까 이렇게 해줬어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렇게 약간 초코 시나몬 색감으로 해줬고 치크 바를게요. 치크는 요 삐아에서 찰떡 블러셔가 나와서 요걸 써볼까 했는데 제가 요것보다 최근에 진짜 잘 썼던 게 요거거든요? 자빈드 서울에서 나온 윙크 쿠션 쉐이드 프라이머예요. 이름 자체가 프라이머로 나와서 어떤 제품인가 좀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사실 레몬 컬러가 제일 바이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쿠션 블러셔처럼 생겼는데 레몬 컬러랑 좀 밝은 컬러감들은 쿠션 프라이머처럼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앞볼 쪽 밝혀주는 느낌, 다크서클 살짝 커버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다 이런 블러셔 컬러감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저는 쿠션 블러셔들은 특유의 살짝 그 촉촉한 느낌 때문에 취향이 아니라서 안 썼는데 제가 쓰는 컬러가 지금 뉴트럴 베이지인데 조금 진할 수 있거든요? 양 조절해주고 이거는 발랐을 때 그렇게 광이 돌지 않아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조금 진할 수 있겠다, 오늘 메이크업에. 양 조절 더 할걸. 좀 넓게 퍼뜨려볼게요. 이런 느낌으로 발려요. 광 많이 안 돌고 살짝 피부 예뻐 보이는 느낌으로만 발리죠. 파데에 묻었던 퍼프로 두들겨주면 괜찮을 것 같아. 반대쪽은 양 조절을 좀 할게요. 근데 요즘 이렇게 살짝 붉은 느낌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 잘 썼거든요. 외곽 쪽에 좀 넓게 음영 넣어주듯이 해주면 여백이 좀 줄어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남은 양으로 콧등 살짝 눌러줄게요. 이 안에 퍼프도 이런 물방울 퍼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퍼프 선정도 아주 좋았다. 광은 안 돌지만 텁텁하지 않고 너무 매트하지 않은 느낌으로 스며들듯이 발리잖아요. 양 조절해서 반대쪽에 발라줄게요. 이걸로 더 밝은 컬러도 많아요, 여러분. 더 진한 컬러도 있어서 내가 태닝한 피부라서 좀 진한 블러셔 바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한 톤 더 진한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특유의 살짝 붉은 브라운 색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컬러를 최근에 잘 썼어요. 그리고 코끝에도 살짝 붉게 넣어줘. 그리고 턱 끝에도 발라줍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 광대 그림자 아래로 색감이 살짝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좀 안 예뻐 보여서 여기는 좀 파데로 살짝만 정리해줄게요. 딱 이 광대 굴곡에서만 컬러감이 머물러야 저한텐 예쁘더라고요. 진한 컬러를 발랐는데 물론 색감이 진하긴 해요. 근데 피부에서 좀 은은하게 물든 듯한 느낌으로 진한 컬러가 발리니까 되게 예쁘지 않아요? 이제 립 바를 건데 립은 저는 항상 이 하트 퍼센트 라인 프루프 립 펜슬 10호 베이지 살몬 무조건 립 라인 커버하면서 베이스로 쓰고 있어요. 요즘에 립 펜슬은 아예 이걸로 정착했어요. 몰라, 하트 퍼센트에서 더 좋은 컬러를 만들어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나온 컬러감과 립 펜슬 중에서는 이게 완벽한 최애가 됐기 때문에 거의 이것만 쓰고 있어요.
발랐을 때 입술색을 너무 허옇게 커버하는 느낌이 아니라 아주 마음에 들어요. 클리오 벨벳 립 펜슬 9호 모카로즈. 이걸로 살짝만 입술 라인 위쪽 그림자를 은은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입술 아래쪽도. 이게 그냥 너무 입술을 커버만 하면 입술의 입체감이 좀 사라져서 이렇게 그림자를 한번 넣어주면 입술이 더 도톰해 보여요. 그리고 립은 제가 리뷰하려고 전 컬러 다 구매했었는데 맥에서 파우더 키스 립스틱이 있고 또 리퀴드 타입으로 립앤치크가 리뉴얼돼서 나왔잖아요. 이 립앤치크 리퀴드 타입도 전 컬러 구매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4월달 안으로 최대한 리뷰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 벨벳 테디 컬러를 너무너무 잘 썼어요. 이 벨벳 테디가 완전 느디한 컬러감은 아니고 이런 색감이거든요. 좀 뉴트럴해요. 너무 쿨하지도 않고 웜하지도 않고 좀 딥한 말린 장미 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색감이에요. 너무 예쁘죠? 맥이 가격이 많이 올라서 엄청 비싸기는 한데 이런 그윽한 색감을 너무 잘해서 이거랑 데이트 메이커 이 컬러랑 진짜 잘 썼어요. 데이트 메이커는 지금 바른 것보다 더 웜한 브릭 느낌이 드는 색감이거든요. 이게 더 오늘 잘 어울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너무 따뜻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벨벳 테디로 끝낼게요. 이렇게 메이크업하고 벨벳 테디 많이 발랐었거든요. 그리고 립 라인 한 번만 더 립 펜슬로 커버해줄게요. 이렇게 립 펜슬로 한번 커버하면서 바른 벨벳 테디 컬러를 같이 블렌딩 한다고 생각하면서 발라줘요. 이렇게 그라데이션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터. 아니 더샘에서 정말 조용하게 베이크드 하이라이터 2컬러를 출시했어요. 이게 저도 막 홍보를 본 건 아니고 그냥 올영 앱이랑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뉴 컬러라고 써있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페어리빔이랑 피치 라이팅 2컬러가 있었어요. 저는 더샘 하이라이터 프로스티 쉘 컬러를 제일 잘 썼는데 프로스티 쉘 말고 다른 컬러들을 보면 각각 너무 예쁘기는 하지만 너무 골드가 강했어요. 그래서 웜톤 분들이 쓸 컬러가 더 많은 느낌이었고 이렇게 콧대 하이라이터로 쓰기에 다른 컬러감들은 다 치크에 쓰기 좋은 컬러라서 살짝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2컬러는 기존 아쉬웠던 컬러 구성이 다 충족돼요. 일단 페어리빔 컬러는 프로스티 쉘처럼 좀 밝게 빛나는 색감인데 은은한 아이시한 핑크빛이 느껴져요. 그래서 프로스티 쉘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쓰기 좋고 피치 라이팅 컬러는 다른 컬러들이 웜하면서 좀 골드 느낌이 많이 느껴졌잖아요. 요거는 골드가 아니라 딱 정직하게 피치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핑크랑 피치가 확실하게 나뉘고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막 너무 쿨하거나 너무 웜하지 않게 누구나 쓰기 좋은 정도로 잘 색감이 잡혀 있어요. 그 질감도 괜히 기존 베이크드 하이라이터보다 더 부들부들해요. 제 프로스티 쉘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서 당장 비교가 안 되네. 그래도 산산조각 나진 않아서 조심히 열어서 콕콕 찍어서 쓰고 있어요. 오늘은 무슨 컬러를 발라볼까? 느낌은 피치 라이팅인데 그냥 발랐을 때 이게 더 취향이긴 하거든요. 이거 바를게요. 페어리빔. 이거 살 때 기획 세트로 브러쉬를 같이 주긴 했는데 제가 그걸 두고 와서 그냥 포인트 브러쉬 태그 걸로 쓸게요. 콧대랑 이런데 좀 포인트로 바르는 게 좋아서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완전 포인트광을 넣어볼게요. 이것 봐, 미쳤잖아. 프로스티 쉘이 너무 화이티시하게 느껴졌던 분들은 요거 페어리빔 진짜 강추예요. 어머, 이거 어쩜 좋아? 살짝. 헉, 장난 아니다. 너무 예쁘다. 그리고 콧대에도 요 정도 위치에다가 싹. 너무 예쁘다. 다음에 봄웜 메이크업 하면서 피치 라이팅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뚜클포스쿨에서 베일드 하이라이터도 나와요. 베일드 쉐이딩이랑 같은 라인이면 베이크드로 나올 것 같아서 그것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눈 앞머리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 예쁘다. 여기도 발라. 너무 예쁘죠? 살짝 아래까지 끌어당길게요. 갑자기 아쉬우니까 여기 피치 라이팅 바를까요? 태그 펜 브러쉬에 묻혀서 살짝. 너무 예쁘다. 잠깐만. 이거 둘 다 제가 콧대에만 발라봤거든요. 장난 아니야. 보이세요? 헉, 너무 예뻐요. 약간 입체광이 제대로 나는데 하이라이터 티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무조건 이렇게 바르고 프로스티 쉘까지 포인트로 더 바르면 그냥 코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치 라이팅은 지금 보니까 살짝 굵은 입자가 좀 섞여 있어요. 이렇게 광이 나면서 중간중간 살짝 별 반짝이듯이 조금 큰 글리터 입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굵은 입자가 바르니까 보이네요. 근데 예뻐.
마지막으로 브로우 컬러만 살짝 밝혀주고 끝낼게요. 이 브로우 컬러를 한번 밝히고 나니까 왜 이렇게 내 원래 브로우 컬러가 진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한 번 한 이후로 안 할 수 없는 것들. 애교살 만들기, 하이라이터, 쉐딩, 눈썹 밝히기. 아니 그냥 지금 화장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긴 해요. 그쵸? 아니 근데 오늘 원래 좀 구운 느낌으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입체감이 엄청나게 추가돼 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머리는 오늘은 완전 귀 뒤로 다 안 넘기고 살짝 이렇게 얼굴을 감싸는 머리카락들을 좀 남겨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여기는 점만 하나 찍어줄게요. 제가 원래 가진 점인데 여기 점 위치가 진짜 너무 좋아요. 여기 점 위치가 이렇게 딱 찍어주면 중안부를 살짝 끊어주는 위치라서 조금 더 중안부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위치거든요. 가까이에서 메이크업 보면 오늘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머리카락 좀 커튼을 쳐가지고 덜 보일 수 있겠지만 아이 메이크업이랑 치크는 좀 초코 브라운 느낌으로 넣어줬고 치크는 조금 더 붉게 했어요. 지금 살짝 걷어서 보여주면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에 더샘 하이라이터가 너무 강력해서 순식간에 메이크업이 조금 반딱반딱해졌어요. 그리고 립은 최근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형과 컬러여서 맥 파우더 키스 리퀴드 립앤치크도 빨리 리뷰를 준비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소개를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 윗미를 끝내봤는데요. 사실 제품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뭐 겟레디 윗미로 계속 얘기 나눌 시간들 많으니까 다른 겟레디 윗미 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돌아오는 영상이라서 저도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고 편하게 찍을 수 있는 겟레디 윗미로 돌아왔는데 4월 신상이 지금 또 엄청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요즘 신상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정리가 필요해서 한번 노션에 싹 정리를 해봤는데 장난 아니더라고요. 특히 립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상 립들은 제가 빠르게 리뷰 준비해서 립스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랜만에 촬영해서 되게 신나서 떠들었는데 재밌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에는 리뷰 영상으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